여러분,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지금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8월 26일인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는 0.75%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올라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입니다. 뭐냐? 정부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대출을 해주라 마라. 이자를 올려라 마라. 금리를 올려라 마라. 쉽게 말하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금리가 여러분 국고채 3년물 금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고채 시장, 국채 시장의 지표물입니다. 3년물 금리가 여러분 2% 돌파했어요. 2%. 와, 엄청난 거예요. 2%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지표를 보면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최고치입니다. 지난 3년간에. 1년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표고요. 2.0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난 3년 동안의 최고치 10월 27일 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0.097%가 올라갈 정도예요. 급등이죠. 이거는 급등. 폭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 말은 여러분 반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요. 다른 은행채는 어떨까요? 회사채는 어떨까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나라도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꺼내들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막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은행도 돈이 부족하면 은행채를 발행한 다음에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 이자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국고채 10년물도 지금 3년 동안의 최고치입니다. 2.4840이에요. 이것도 3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국고채 3년물도 최고치, 10년물도 최고치. 그러면 대출자들은 이자 폭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끌이나 비투한 사람들은 이자 폭탄을 안 맞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국고채 3년물이나 국고채 10년물의 대출이자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대출이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계대출에 미치는 지표금리들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코피스 금리도 그렇고요. 은행채 5년물 금리 제일 많이 올라갔죠. 은행채 5년물 금리 그죠? 은행채 1년물도 높아져만 가죠. 은행채 3개월물도 높아지만 갑니다. 결국 은행채가 3개월물, 1년물, 5년물 할 것 없이 다 높아지고 여기에 91일물 CD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 특히 말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올라가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0.75%의 금리를 결국 1%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0.25%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리가 장난 아닐 겁니다. 지금 금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4.67입니다. 최고 상단이 말입니다. 그러면 0.25%가 더 올라간다고 쳤을 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5%까지도. 게다가 신용대출도 최고금리가 4.28%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0.25%가 오면 4%까지 4.5%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죠. 결국은 영끌이나 B2들 이자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 대출금리를 보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의 시장 원리가 저는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금융시장도 이제는요. 정부가 운영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쌉니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비싸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담보라는 게.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용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비싼데 금리 역전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충격이죠. 진짜 충격이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금융시장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이제 금융시장은 관치다.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정부라면야 앞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짓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고신용자가 금리를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라는 게 뭐예요? 금융은 신용사회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우대금리라고 해서. 안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런 산업이 다 있나요? 이렇게까지 나라 경제를 지금 망쳐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경제를 똑바로 세워줄 분 없나요? 저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들어가서 지금 시장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끌이나 B2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요. 뭔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꾸 달려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을 내리겠다 하는 목적으로 자꾸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정책의 왜곡 현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영끌이나 비투한 사람들 이자 폭탄 얼마나 심해질까요? 당장 말입니다. 0.5%만 오르더라도 5조 9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자 폭탄이죠. 1%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11조 8천억 원의 부담이 있어요. 5차 재난지원금을 11조 뿌렸습니다. 금리를 지금 1% 가까이 거의 올렸는데 재난지원금만큼 지금 올렸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대출자들은 지금 대출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서 난리고 지금 대출을 한 사람들도 이자 폭탄 때문에 난리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왜 시장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깃털 아래서 지금까지는 훨훨 잘 성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장 경제가 망가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시장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